그러면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I think that I will win the match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번에 보세요. I와 I가 지금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I는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expect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내려가면 됩니까? 그냥 바로 I가 빠졌으니까 that은 to로 변신하겠죠. 그 다음에 will은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to win the match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다 안 써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I하고 U가 지금 다른 대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I expect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대상 U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will은 필요가 없고 that은 어차피 U가 일로 빠지게 목적으로 빠지게 되면 that은 to로 변신하는 거니까 to win the mat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자체가 지금 목적어인지 목적격 보호인지 그거를 지금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녀가 예상하는데 새 폰을 살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자체가 그냥 목적어 역할이거든요. 근데 얘는 목적어 헐이 지금 따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보충해 주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2번 다시 보세요. 1번은 지금 I와 I가 같으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인 게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U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to win the match 했으니까 요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짝을 갖고 그냥 쭉 봐주시면 돼요.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My brother하고 he가 지금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that에서 to로 변신을 하고 will 필요 없다 그랬고 get부터 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대놓고 지금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는 게 맞고요. 자, 근데 my brother thinks that she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she를 뭘로 바꿔요? her로 바꾸고요. that은 to로 변신을 하고요. will은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get a good grade 했으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 자, Mary thinks that 해놓고 she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로에 참 친절하게도 Mary와 she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 필요 없고 얘는 to로 변신을 할 거고 주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graduate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주어랑 그게 그 행동을 예상하는 거라 했으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Mary와 Jane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대상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인을 지금 여기에다 해놔놓고 여기에다가 her를 쓰면 되는가 안 되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화가 아니고요. 문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제인을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쓰고요. will 필요 없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will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to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잭하고 the weather가 다르죠. 그러면은 목적어도 당연히 the weather가 될 것이고 will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 to b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6번하고 7번은 둘 다 주어랑 목적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호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exercise 2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거는 아까 문제에서 잠깐 개념 설명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요 보기를 잘 보고 이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그 학생은 문을 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요구했다 또는 뭐 물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구했다 개념이 더 가깝겠죠. 그러면은 my father told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맞고요. me까지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I will do all the homework this afternoon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빠가 말했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 숙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바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어느 자리가 되겠습니까? 요 자리 그대로 해가지고 쪽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써라. 알겠죠? 서영지 쓰고 있나? 쓰고 있을 거라고 착각할게요. 그래서 조동사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to 부정사 들으면 to will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his mother wants it 하니까 그의 엄마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원하는데 그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잭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잭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to를 쓰게 되면은 조동사 필요 없으니까 study law at the colleg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My father allowed it입니다. 우리 아빠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나가서 놀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놀아야 될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us가 들어가야 되고 will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to go out and play 이렇게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I asked,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뭐 하라고? will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to 집어넣고 bring some medicines to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도 마찬가지. 자, 계속 이제 같은 문제 계속 설명합니다. 나는요. 자, 5번도 잭이요 바이올린을 더 잘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엄마가 그것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격려한다, 원한다, 뭐 충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뭔가 강하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역동사 그쪽 계통이에요.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encouraging 격려를 하려면 격려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잭이 되는데 선생님 왜 아까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된다 하는데 왜 대명사로 바꾸셨습니까? 여기 사람 이름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him 그 다음에 조동사 필요 없다 그랬고 to play 해서 better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The doctor has advised him 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놨다 하더라도 이런 동사 보고 헷갈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has advised him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뭐 하라고? Stop drinking and exercise more 이렇게 했으니까 술 좀 작작 처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had stop drinking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mor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Global warming has caused it. 지구온난화가 그것을 야기했다. 그것을 야기한 게 뭔데요? 만년설이 좀 더 급격하게 녹고 있는 것을 야기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원인 제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global warming 다음에 지금 has caused 이게 지금 동사란 말이에요. has caused 그 다음에 무엇을 야기했느냐? 만년설을 야기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ice caps 이렇게 들어가고 melt 그냥 바로 to melt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more rapidly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8번 마찬가지 his mother would like it 이렇게 들어가니까 would like는 그대로 일단 써주면 됩니다. 동사들 다 지금 전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뭔가 원한다 하고 싶다 하는 그 하고 싶을 대상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he가 힘으로 바뀌고 조동사 빠지고 그 다음에 to eat more slowly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거 이해 다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설명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셨다면 바로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풀고 난 다음에 요걸 답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아마 숙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the judge ordered me 합니다. 그 판사는요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럼 나에게 명령했으면 대놓고 바로 나오잖아요. me 바로 나왔네요. 맞죠? 그 다음에 조동사 무시하고 그 다음에 to pay my fine Frida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아시겠죠? 자, 요게 12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121페이지 말씀드렸던 사역동사, 지각동사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걸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면 make와 have와 let의 어떠한 그 비중의 어떤 차이도 뭐 재미있게 얘기해주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ake는 무조건 100% 이루어져야 되고 안 하면은 이거예요. 조동사로 치면 약간 must 개념 아니면 그냥 명령문 개념 이런 게 강하고 have 같은 경우는 약간은 부탁하거나 타이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let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앞에서 여러분 수동태 배우셨잖아요. 수동태에서 우리 사역동사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바꿀 때는 누구만 가능하냐면은 make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비동사 다음에 made를 쓰면 동사 원형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뭐를 하나 집어넣냐면은 to 동사 원형이라고 이렇게 붙여놔줘요. 이게 사역동사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let 같은 경우 아까 내가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허용 가능한 게 하니까 얘는 뭘로 바뀌냐면은 아까 우리가 허락하다라는 느낌이 강한 단어가 allow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단어로 대신 바뀝니다. 이 단어로 대신. 아시겠죠? have는 잘 쓰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특히 또 이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 CF 자리에 보시면 자, she made some cakes to prepare for the party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이게 목적어가 뭔가 동작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이게 뒤에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잘 보세요. She made some cakes 다음에 여기에다 내가 to를 빼고 prepare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그녀가 몇몇 케이크들에게 파티 준비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크한테 파티 준비하라고 했다 이런 말이야. 이 무슨 뭐 만화입니까? 케이크 막 갑자기 다리 막 나와가지고 파티 준비하자. 우린 여기에 앉아 있을 거야. 뿅.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동작을 취하는 거는 목적어 자체도 무조건 대상이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some cakes라는 게 뭐 이렇게 되는 이게 만약에 사역동사 의미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빠진 말이 뭐냐면은 대전제 조건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쓸 때 간데 이 전제 조건 하나만 적으세요. 이게 지금 책에 있나? 책에 없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자, 요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건호가요. 창문을 깼어요. 자, 보세요. 건호가 창문을 깼어요. 근데 이거를 이 문장만 그대로 보면 건호 지가 그냥 창문을 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영진이가 시켰다고 해봅시다. 영진, made, 건호. 그럼 시켰다니까 사역동사니까 얘는 break 들어가야 되겠죠. break the wind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호가 창문을 깼어. 누가 니한테 깨라고 시켰어? 영진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쓸게요. 그냥 The window was broken by 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일로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영진 made 이렇게 돼요.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was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 두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영진이는 그 창문이 건호에 의해서 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뭔가 깨뜨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자리와 건호 자리에 브레이크를 쓸 것이냐 브로큰을 쓸 것이냐 이런 어법 문제도 나온다고요. 이런 어법 문제도. 그러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중3 때 극하다 작살납니다. 중2까지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요. 애교로 친다는 얘기는 그렇게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중3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문법 교재에서 중학교 3학년은 2학년 걸 토대로 해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요. 1학년하고 2학년하고의 차이 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그 투부정사 동명사 이쪽 자리나 아니면 접속사 자리가 조금 이제 비중이 좀 겹쳐지고요. MR이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2학년, 3학년 나오진 않거든요. 아시겠죠? 문법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수동태로 쓰인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 책은 지금 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동사 원형이 답일 겁니다.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아마 뒷부분에 어딘가 그 얘기가 있지 싶어요. 있지 싶은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찾아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있을까요? 없네요. 없네요. 그 얘기가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책대로 여러분들이 가실 것 같으면은 동사 원형으로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전제 조건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 영상을 봐라 이겁니다. 알겠죠? 시간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 보기를 잠깐 보시면 Because of his text message, 그의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뭐 편안해짐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아빠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사역 동사들이 전부 다 아마 make를 갖고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because of his injury 합니다. 그의 부상이 그의 아빠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ade 그대로 쓰면 되겠죠? 목적어는 his father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got이었던 동사 과거형을 뭘로 바꿔요? 동사 원형 get으로 바꾸고 나머지 worried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The heavy rain이 결국은 그들을 그 빌딩에서 달아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heavy rain이 made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그들을 뭐 하도록 had to라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뭐뭐 해야 했다니까 뭘 해야 했다는 말은 구체적인 여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scape the build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3번은 그 사고 때문에 그는 그의 차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도 지금 had to가 있기 때문에 had to는 무시하셔도 돼요. 조동사 계통 들어가는 것들은 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다 먹다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래서 made 만들었어요. 대상 him 그 다음에 뭐 하도록 wait 하도록 기다리도록 어디에서 자동차에서 기다리도록 자 그 다음에 그 트래픽 잼 교통 혼잡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를 만들었는데 놓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니까 miss the tra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부터 설명이 조금 다른가요? 조금 다르네요. 자, 학교가요. 학생들에게 엄격한 드레스 코드 하니까 뭐 복장 규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장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여기에다가 과거형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과거형에 맞게끔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요거 약간 미스프린팅이라고 생각합시다. 요거는 그냥 made가 아니고 makes로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쌤이 그냥 레이저로 쏘겠습니다. 자, my religious beliefs 하니까 이거는 나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Force me to attend the services twice a day 하니까 하루에 2번 그 서비스에 참석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종교와 서비스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면 이게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로 치면 미사라고 얘기하고 뭐 불교 치면 예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 force라는 단어를 지금 make로 바꿉니다.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 나를 뭐 하겠다? attend the services 하니까 서비스는 여기 있죠. 그럼 attend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to가 필요 없잖아요. 사역동사는 그냥 동사원을 쓰면 되니까 자, 알버트는요 요구했습니다. 그럼 요구에 따라 얘를 made로 바꾸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요구했더라? remove 하도록 얘기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move their shoes 하니까 그들의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할 때? 사원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
헤드를 갖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볼게요. 왜 여기서는 아까 make만 다 나열했고 이번에 헤드가 왜 들어가냐면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보기를 ask me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부탁, 요청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역동사도 이걸 쓰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테드의 엄마는 asked, had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다? him.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to take에서 to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tak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I asked the engineer 하니까 asked를 아까 얘기했던 had로 바꾸고 그럼 시킴에 당하는 대상이 바로 the engine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 check 하니까 to를 빼고 check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the doctor asked 하니까 asked 마찬가지 head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he nurse가 목적어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to가 빠지고 help the old woman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allow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번에는 let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허락한다, 내버려 둔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냥 가볼게요. 자, his parents 나왔고 will allow 나왔는데 이번에는 will은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뭐 to로 바꾸는 거나 이런 거였지만은 얘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will allow 그대로 하면 되고 him 그대로 하면 되고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allow를 le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him을 쓰고 그 다음에 to를 빼고 go to the park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도 마찬가지 allowed를 let으로 바꾸고 his dogs 그대로 쓰고 to를 빼고 나머지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도 he allowed his brother 하니까 allowed를 let으로 바꿉니다. 선생님 let은 과거형 없습니까? let은 과거형도 let입니다. 랄랄레 아시겠죠? 랄랄레 아시겠죠? 자, 컨디션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자, he let 그 다음에 his brother 그 다음에 to 빼고 watch TV in his 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elp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단 help를 설명하기 전에 뭐를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고등학교 독해지문에서 사실 help 갖고 저렇게 장난치는 문제들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독해라 그랬어요. 그냥 help 다음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돕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when my help he could find the house 하니까 내 도움과 함께 그는 뭐 할 수 있었더라? 그 집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동사는 과거형 여기 could가 있기 때문에 I helped 나는 도왔습니다. 누구를 도왔어요? 그를 도왔으니까 도움의 대상 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could 조동사 여기서 무시하셔도 되고 find the house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to find the house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to를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14번 with his father's help 그의 아빠의 도움과 함께 잭은 그럼 잭의 아빠가 도왔다 하니까 help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누구를 도왔어요? 잭을 도왔다 해야 돼요. 이때는 잭을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다 힘을 쓰면 아빠를 얘기하는 건지 잭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봐서는 모르거든요. 근데 뭐 사실 힘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주어와 목적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나 뭐 잭을 넣고 그다음 could 무시하고 to pass the rest 하든지 그냥 rest 하든지 pass the rest 하든지 상관없고요. 그다음 15번 그녀의 도움과 함께 그럼 그녀가 도왔다 이런 얘기니까 이 자리는 helped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 도움의 대상이 them이 되는 거죠. they에서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could 무시하고 cross the river safely 하든지 아니면 to cross the river safely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기본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사역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는 없어요. 지금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뭔가 진행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 즉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동현이가 조동현이에요. 자, 동현이가 봤습니다로 합시다. 그냥 봤습니다. 누가요? 준영이가 뭐 하는 것을 play the drum 해볼게요. 드럼 치는 것을 봤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가볼게요. 동현이가 봤는데 준영이가 드럼을 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차이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다 무시하고요. 얘를 주어 동사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평소에 준영이가 드럼을 치는 거를 동현이가 봤다 이런 말입니다. 평소에 습관이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매일 저녁 7시가 되면은 옥상 가가지고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거를 매일 본다 이런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한 걸 봤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건 뭐냐면은 자 기억나시죠? 내하고 오랫동안 수업했었던 옛날에 중학교 1학년 1-1반들 지금 이 순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은 그 순간만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만 그러면 동현이가 봤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딴짓 하고 있다가 드럼 치고 있게 드럼 치고 있네? 이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제 스타일은 이 빈칸, 즉 플레이 자리에 빈칸 딱 집어넣고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모두 골라라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골라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기초 문법 중에. 그래서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그럼 누가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그럼 현재 분사하고 그냥 동사 원형하고 어법 선택형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평소에 하는 거라 하면 뭐 everyday라든지 아니면은 뭐 every Sunday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는 습관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형을 쓰려면은 당연히 now나 then 같은 거 그때 그 순간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답을 하면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모르죠. 내가 봤던 교재 중에서는 없습니다. 모르죠. 뭐 내가 서울 전라도 맨날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24, 125쪽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숙제예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영상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126페이지 형용사적용법 요거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이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가지고 127까지는 다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의 답은 내가 다음 시간에 영상 찍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염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내주는 과제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서대구 중학교 여기 동현이가 있을까요? 이동현 나 말고 이동현 저 2반이 이동현 또 있는데 걔 빼고 그 지금 일부 학교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친다는 학교도 있고 안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월 6일 개학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더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간고사 못 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들을 갖고 언제 어디까지 뭐 제출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세요. 제때 그게 전부 다 수행평가로 들어가는데 그게 수행평가가 여러분들 한 학기 여러분들 해봐서 알잖아요. 수행평가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수행평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 학기당 어떤 그 성적을 A, B, C를 이렇게 뭐 나눈다고 할 때 학교마다 여기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30에서 40% 또는 30에서 40%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기말이고 그 다음에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가 수행평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뭐냐면은 학습 태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얘가 만약에 시험이 연휴가 넘어가가지고 얘를 못 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대치되는 거고 이게 바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말고사가. 아니 선생님 수업 태도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니네 학교 안 가고 있잖아요. 학교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 태도를 결정합니까? 제출 내는 속도 갖고 결정할 겁니까? 근데 제출 내용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그게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주관성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때 내라 할 때 내야 돼요. 그거 안 내면 그냥 잘하든 뭐 물론 잘하면 좋은데 잘하든 뭐하든 무조건 제출 날짜에 그대로 지켜갖고 내야 이놈은 그래도 과제를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말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인증사진 보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인증사진도 만약 여러분들이 제때 찍어서 내가 오늘 찍어서 오늘 올렸는데 내일 만약에 왔어. 그럼 그건 바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열심히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한참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보내고 뭐 2주 있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농띠 부리고 한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사진만 안 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해놔놓고 제출 안 하면 그거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원서 다 써놔놓고 제출 날짜에 제출 안 한다 이래버리면 저 다 썼는데요 제출만 뭐 있을 뿐이요.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과거를 뭐 지원한다든지 뭐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한다든지 그때도 원서 다 써놓고 뭐 지원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의 얘기할 건데요. 그때 다 써놔놓고 저 다 썼는데 이거 받아주시면 안 돼.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입시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급 과정들은요 냉정합니다. 안 봐준다고요. 학교 안에서나 그게 가능하죠. 학교도 정말 이제 조금 약간 좀 똑부러지는 학교면요 제출 날짜 제출하면 바로 감점이에요. 진짜로 대학이 그렇거든요. 좋은 교수들은 봐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안 봐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은 제때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